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3.8% 상승한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이 배경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던 부분에 우려가 반영되면서 이거 AI 버블 아닙니까? 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반영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상황인데, 바로 이제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엊그제 미국장에서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구글 제미나이 3.0 호평의 기술주 랠리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를 여러분들 입장에선 체크를 해보실 수 있었을 테고, 이 제미나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챗 GPT를 만든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오픈 AI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오픈 AI의 CEO가 바로 샘 올트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글 측에서도 오픈 AI에 대항하기 위해서 제미나이라는 AI 툴을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제미나이 자체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가총액 3위까지를 탈환하면서 시원시원한 상승세를 이어나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바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대체 왜 이게 구글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올라가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구글이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내려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어제 삼성전자가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770만 주 정도를 매도세를 좀 쏟아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5% 6% 올라갈 수 있는 것도 3.8%밖에 못 올라갔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770만 주 정도를 매도를 진행했었던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시청하시지 않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올라오네라고 해서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이런 분들께 유튜브가 자동으로 추천된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됐을 때 영상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걸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삼성전자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도대체 이 구글과 삼성전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구글이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게 올라갔다라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바로 이 구글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게 브로드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브로드컴과 삼성전자가 아주 깊숙하게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 브로드컴, 구글 신삼각동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러면서 SK, TSMC, 엔비디아 연합 위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 점유율 70% 장악하고 있는 TSMC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에다가 M3E를 공급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구글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구글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제미나이 3.0이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었던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올라갔으면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다가 지금 HBM3E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갔었던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삼성전자 HBM3E 브로드컴 시제품 자격시험 통과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구글이 그게 난리가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드리자면은, 구글 TPU 상용화라고 하면서 바로 이 AI 반도체 경쟁 구도를 뒤흔들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기사 타이틀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비디아 중심의 GPU 독주 체제가 균열이 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TPU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은,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TPU를 외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AI 인프라 시장의 흐름이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렸을 때는 이 TPU라는 것은 딥러닝 모델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텐서 행렬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전용 AC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GPU가 그래픽 처리와 범용 병렬 연산을 위한 다목적 칩이라면은 TPU는 특정 연산
기반에 집중해서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서 높은 처리 효율을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생각하면은 GPU 같은 경우에는 이곳저곳에 다 쓰일 수 있는 범용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TP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AI를 개발하는 것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가 대규모 연산을 필요하는 자사 서비스에서 약 7년치 기술 발전을 앞당기는 수준의 성능 전력 효율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표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TPU와 GPU의 차이가 설계 목적 자체가 이 AI 학습 추론 전용 텐서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GPU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범용 병렬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구글이고, 이쪽은 보시다시피 엔비디아와 AMD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둘 다 그래픽 카드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 구글 측에서 TPU 관련한 이슈가 터져주면서, 그러면서 제미나이 3.0이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튀어 올라왔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승리하면서 구글이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어쩌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자, 보시다시피 누가 이기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웃는다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일단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이 브로드컴과의 연결고리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굉장히 끈끈한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어제 주가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었던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기든 그냥 소위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생태계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 D램을 전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탈환했었던 상황이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 플래시로 인해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찍히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연출이 됐었는데, 특히나 이 HBM4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부터 양산 계획이 잡혀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역할로 작용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우리가 삼성전자가 강자로 부각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HBM4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 쪽에서 드디어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를 받아줬었던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HBM4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양산에 도입하지 않았지만 3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이기든 구글이 이기든 어쨌든지 간에 바로 이 AI 버블론만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AI 버블론이 아니었었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터져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2월 FOMC 금리 인하 기대 폭발이라고 하면서 경론 끝에 비둘기파가 결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12월 달에서 1월 달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견해가 제시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었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12월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으로 비둘기파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다져놓고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흐름을 무섭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구간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구간과 지금 굉장히 비슷한 최근의 주가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이때 당시에도 보시다시피 21선을 수복해줘 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한 300만 주 정도를 들어왔었던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매도세를 꽤나 많이 쏟아냈었는데 450만 주 매수로 참여해주면서 다시 한번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당시에 좀 큰 물량을 퍽퍽 던졌었던 외국인과 기관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무난하게 돌파해줄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될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시면요, 어떤 차트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대략적으로 놓고 보셨을 때 우리가 2016년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무섭게 올라갔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는데, 2017년도 11월 2일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년하고도 5개월 동안의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됐었던 삼성전자인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냥 무난하게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중간중간에 이런 구간은 분명하게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로 공략해 들어갈 수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이 9월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러프하게 잡아줬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고 그냥 계산을 해보시면요. 그게 바로 올해 6월 달부터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5개월밖에 진행되지 않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1년 정도는 지속됐었던 흐름을 관찰해봤을 때는 우리가 아직도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았으면서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DRAM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쇼티지 사건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1년 정도가 아니라 무난하게 2년까지도 주가가 상승 흐름을 연출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다들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CPU가 굉장히 좋건 아니면 GPU가 굉장히 좋건 이 논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구글과 엔비디아가 싸운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삼성전자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걸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브로드컴과의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엔비디아랑 직접적으로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이쪽 쪽에서의 강자인 누굽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 쪽에 이 젠슨 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갑자기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었던 이런 사건이 이미 어떻게 보면은 TPU가 지금 무섭게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지금에서야 좀 추측해볼 수 있는 가운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버핏 같은 경우에도 뭐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큰 돈을 투자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버핏의 재산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AI 버블론이 재점화되면서 완전히 지금 나스닥 자체가 이렇게 하방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구글도 하방으로 가고 엔비디아도 하방으로 가지 않는 이상 굉장히 큰 이벤트가 터져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AI 생태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이벤트가 터져졌던 상황이고 여기다 더해서 어쨌든 간에 1월달까지 미뤄진다라고 해도 금리 인하가 만약에 확정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선택적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밀고 있는 것과 의회에서 입법되는 법안을 바탕으로 이 선택적 유동성이 꽂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이런 구간에서 낙폭이 심하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공포에 어떻게 하라 오히려 매수 찬스로 삼아갈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일단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삼성전자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갈 수가 있었고 이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의 간극이 꽤나 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께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매수 타점을 어디서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줘 놓고 다시 한번 눌러봐 주면서 어떤 선입니까 여러분들? 1년선 여기 보이시는 검정색 선 위를 올라타면서 삼성전자가 망치형 캔들로 끝났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자,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7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7월 10일날 삼성전자를 61,1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테슬라 관련한 이슈까지도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21선을 하회했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는데 이때 당시에 터져나왔던 내용의 이슈는 뭐겠습니까?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부분의 이슈가 터져졌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10억에서 50억으로 롤백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21선의 주가를 회복해주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추가적으로 드렸는데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과연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빅테크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호재는 사실상 호재가 아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셀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도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었던 50억에서 10억으로 대주주 양도세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롤백 되면서 다시 한번 50억으로 돌아오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회복해주고 상승흐름이 연출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나 이게 유동성으로 직접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셀온이 발생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해 줬었던 날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9월 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3일날 삼성전자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69,700원 부분에서 매수 타점 드리면서 이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유로
순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매도 타점 드렸던 날은 단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께만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이런 구간을 놓고 보시면요. 어떤 선요 여러분들 바로 11선을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습성이 있더라 그러면서 추가적인 낙폭이 진행되는 습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가면서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파란색 선인 11선을 정확하게 이탈했었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던 선이 바로 11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구간에서도 보시다시피 종가상 1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마찬가지로 나왔었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여기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11일 날 삼성전자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11선 이탈 마감 시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현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가를 103,500원 부근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고 11월 11일이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진행되는 걸 지켜보면서 이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 쌍바닥을 찍어주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날이 11월 19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19일 날 삼성전자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95,1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이날 이후로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갔었던 구간도 있었지만 95,100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수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았었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유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이 있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한 7% 정도 수익권이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런 낙폭을 한번 피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 타점 잡으면서 7% 정도의 수익권을 챙겨가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 지금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면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단기적인 매도 타점까지 안내드리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을 이렇게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시죠?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자, 문자 내용이 이미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를 한 가지 가져온 게 바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시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한 종목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나스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900의 계단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한 주당 160만원짜리 시가총액이 1400조가 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종목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우리나라장에서도 미쳐 날뛰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자,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여러분들께 제가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봐드려봤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게 지금 괜찮을까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영상에서 휴림로봇 영상에서 조회수가 3,600번 가까이가 시청하시면서 9월 13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대놓고 로보스타 매수해보십사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9월 13일에 로보스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월 13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바로 직전인 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9월 12일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9월 13일은 토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로보스타를 추천해드리면서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월요일부터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23%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께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소개해봐드릴 매매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무엇이냐면은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4일까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날에 매도 타점 드렸었던 이유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갈 것이 자명했었던 공시 내용이 있었다 보니까 최고점을 찍었었던 날인 바로 이날에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ABL 바이오 보시다시피 2연속 상한가를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윗단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갱신해줬었던 종목이면서 월봉상 놓고 봤을 때 정말로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티나가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줬었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올릭스 같은 종목도 월봉상 놓고 보시면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다? 바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져온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적인 매수세를 쏟아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종목 보시다시피 최근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준봉 하나가 딱 출현해주는 이후로 지금 연속적인 양봉이 두 개가 발생하면서 급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런 파동으로 지금 진행 중인 종목을 좀 가져왔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종목 과거에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 상승한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하면서 바닥을 일단 찍어놓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찌르고 빠졌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를 거래대금을 터트려주면서 물량 장악을 해놨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다음번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200% 정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이렇게 200%씩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는 226%가 올라가는데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딱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확산시킬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드로 이번 종목을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종목은 3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특히나 이 구간은 지금 어떤 구간이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물 소화를 해줬었던 최대 매물대 구간으로 찍혀있는 구간에서 가깝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좀 우리가 욕심을 내보자면은 신용 매수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물량을 3배 가까이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200%가 아니라 몇백 %까지 600%까지도 욕심을 내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시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이유는 바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당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지원금을 줘서라도 약값을 인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일라이 릴리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건데, 약값이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한 명이 맞을 수요가 몇 명까지 늘어난다? 23명까지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만큼,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종목 여러분들께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이 종목도 로브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삼성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다?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컨펌이 떨어지지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역대급 내용의 이슈가 터져졌었던 것은 바로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이 GPU 중심의 AI 생태계가 어느 쪽이랑 바로 TPU랑 지금 경쟁을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었던 상황인데 어느 쪽이 승자를 가져가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GPU 쪽에선 뭡니까? 엔비디아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TPU 쪽에선 뭐겠습니까? 구글이라기보다는 이 브로드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승자를 가져가든지 HBM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주가가 상승으로 연출된 것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쇼티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상승음이 연출이 되는데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쇼티지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디램 가격을 60% 올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이 입도 선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만약에 10,000원에 팔던 물건이 16,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것을 놓고 생산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 디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해결이 안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26만 장을 제공하려고 했었던 이유 자체가 바로 엔비디아 생태계에 어떤 것을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 자체를 그냥 끌어들이고 싶었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자꾸 중국 쪽이랑 뭘 하려고 하니까 규제가 들어와 버리니까 젠슨 왕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히 피곤한데 제조업 잘하는 나라 없나? 딱 둘러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26만 장을 제공하면서 아주 강력한 동맹을 원했었던 상황.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둘 중에 누가 이기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삼성전자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기회는 벌써 짧게 지나간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이미 연출이 됐었다라는 말씀이고 내가 이거 얼마나 밀릴지 몰라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못 잡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수 타점까지 그러면서 올라갔을 때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려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